주의사항, 황심소의 편집자 황심이가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 상담은 황성민 박사님의 다른 상담들과 비교하여 재밌지도 스펙타클하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답답하다 못해 그만 볼까 하는 생각도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상담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스스로가 가장 미숙하고 어리석고 혼란스러웠던 그 어느 시절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상담에서 우리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은근히 멋진 것을 가진 척, 추구하는 척하는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그를 한심하게 답답하게 바라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를 미워하거나 욕하진 말아주세요. 적어도 그는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분명히 변화를 바라고 있답니다. 그러나 아직 짙은 안개 속에서 헤매고 있기에 우리에게도 그에게도 눈앞을 가로막는 안개가 사라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그의 변화를 보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그의 실수와 어수선함을 만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재미가 없고 때론 지루하기까지 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을 참고 인내하다 보면 우리의 주인공이 아주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는, 배워가는 서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떠올리며 혹은 부족한 현재의 나를 마주하는 차원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함께하면 우리의 주인공도 여러분도 조금씩 안개가 걷히고 길잡이가 되어줄 별을 발견하는 순간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여러분은 식스센스급의 반전을 맛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 별명이 한심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모든 메신저 게임 캐릭터 이름을 다 한심으로? 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야 한심하다 이렇게 하면 본인 어떻게 받을래요? 재밌더라고요. 재밌다. 여러분들은 지금 유튜브가 될까요? 아니면 영국 유학을 갈까요? 사연을 보내왔던 주인공을 지금 이 화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또 젊은이가 본인의 잘난 얼굴을 이렇게 정면으로 여러분한테 보여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상당히 이 친구 잘생겼다는 거 알죠? 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본인이 영국 유학을 간다고 할 때 아니 한국에 있는 대학을 가는 것도 싫다고 하면서 하필은 왜 영국 유학을 가냐 그런 질문들 그때 몇 분 패널들이 물었거든요. 네. 그럼 본인 거기에 대해서 직접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으로 가장 내가 많이 노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쉬운 방법으로 내가 노력을 많이 한 멋진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굉장히 가증스럽죠. 네. 상담 내용을 듣고 기분이 어땠어요? 사실 내가 생각을 좀 잘못했구나, 다르게 내가 생각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나도 그때 사연을 보고 하면서도 이 친구 내 이야기 들으면 엄청 쇼크 받겠구나. 어차피 뭐 코로나가 심해져 가지고 영국을 갈 가능성이 거의 없게 됐으니까 네. 뭐 이래저래 이 친구한테는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더 내가 분명하게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그 상태에서 영국을 가서 뭐 심지어는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 가가지고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학자가 되거나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본인이 적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가지고 대단한 사람이 될 거를 단박에 얻는 게 영국 유학이다 라고 이야기한 걸 보니까 뭐 내가 읽었던 거하고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근데 기분 자체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무덤덤했습니다. 무덤덤했어요. 무덤덤했고 한 번 더 보고 나니까 그럼 내 문제가 뭘까? 그렇죠. 훌륭하네요. 마지막 부분에 내 스스로를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기 스스로에 대해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냥 처음엔 이 생각했어요. 뻔한 소리구나 싶어서 그냥 냈는데 근데 다시 들어와서 이런 다른 영상들도 보고 나니까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고 뭘 싫어하는지 알고 또 뭐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음, 그게 진짜 사람이 삶에 있어서 정말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왔구나라는 거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라는 거를 생각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감정은 없었어요, 사실. 덤덤하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됐다. 네, 정말.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게 뭐라는 걸 더 뚜렷이 알게 됐어요. 한번 이야기할 수 있나요, 여기서? 사실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도 그렇고 음흠. 단상에 올라가서 막 얘기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오, 그렇군요. 그래서 어떤 컨텐츠든 음. 단상에 올라가서 말을 하는 걸 하고 싶고 근본적으로는 심리 상담가가 꿈인데 아, 본인은 심리 상담가가 꿈이에요. 네, 오, 내담자가 저한테 고민을 틀어놔요. 그러면 음, 계속 얘기를 하면서 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적인 거나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것과 아무 관련 없는 것들을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정말 스스로가 이거를 내가 이거 통념이라고 생각했구나 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내담자가 제 이제 다 찾았습니다. 이제 빨리 인생을 살러 가야겠습니다 하면서 딱 나가는 거죠. 그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단상에 서서 주목을 받고 싶은 한신군. 그런데 심리상담가가 꿈이라고 말하니 이분이 지금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나? 그렇죠? 아직 잘 모른다는 걸 알려주네요. 뭐 자신을 좀 더 알기 위해서 황심소에 나온 것이니 일단 그의 말에 귀를 더 기울여 봐야겠네요. 본인이 심리 상담에 대한 환상을 또 가지고 있군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건 그렇고 어쨌든 본인이 일단 황심소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상담을 받고 나서 자기의 욕망에 대해서 좀 더 뚜렷이 알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일단은 학업 컴플렉스 있잖아요. 그거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공부를 못한다. 나는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 이런 게 사라졌다고요? 네, 아무 의미가 오. 없더라고요. 근데 음, 그래서 근데 학업 컴플렉스라는 건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걸 아는데 계속 남아있길래 그럼 학업 컴플렉스가 무엇인가? 남들보다 내가 학력적으로 덜 떨어진다는 것에 오는 열등감이잖아요. 그러면은 학력을 내가 얻음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했더니 IQ나 지능 같은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성실하냐를 보여주는 지표 같은 것 같더라고요. 학력이라는 게. 학력이라는 그러니까 게. 서울대학교를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 밑으로 노력, 성실도가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성실도라는 거를 타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우월하다는 거를 정확하게 찝을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보다 내가 1시간 더 공부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서승원, 준경회 씨 뭐 이런 쪽에 들어간 대학생이 친구 서울대 들어간 애보다 자기는 더 노력도 많이 하고 공부도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을 지금 일거에 무시한다는 그 상황이 돼버리네요. 아니요. 학력 컴플렉스를 없애는 사람들은 남들과 비교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한테 내가 이만큼 노력할 수 있다는 사람이라는 거를 증명할 수 있을 때 그 학력 컴플렉스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대학교를 가든 내가 이 어떤 1년이든 2년이든 그 시간 동안 내가 정말 노력했다는 걸 스스로가 알고 있다면은 그게 학력 컴플렉스가 없어진 거다. 그래서 아,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재수를 함으로써 이제 재수를 하기로 했다. 전에는 한국에서는 내가 갈 만한 대학도 없고 가고 싶지 않아서 재수 같은 거 안 하고 유학 갈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학력 컴플렉스의 정체를 알고 나니까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한국에서 제가 1년 동안 미친 듯이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겠더라고요. 이상하네. 조금 전에는 학벌 컴플렉스가 사라졌다고 해놓고서는 학벌 컴플렉스를 없애려고 재수를 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나요? 한신군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점점 아득해지는 건 저뿐인가요? 박사님 아주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 재수를 미친 듯이 하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 황심소에 다시 또 나오게 됐어요? 라이브 상담을 권유해 주셔서 왔어요. 라이브 상담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그래서 제가 사연 보내고 사실 상담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러고 전화가 오실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조금 걱정했어요. 어떤 사연을 보내왔길래 그 사연을 한번 먼저 볼까요?
지금부터 한심이의 의식의 흐름, 그 의식의 흐름이 콸콸콸! 그 흐름에 따라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으셔야 합니다. 박사님도 두 손 꼭 잡고 노력하고 계실 예정이랍니다. 박사님께서 1차적으로 권유하신 대로 부모님께 제 영상을 보여드리고 나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구태여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녹취록을 듣고 여러 생각과 고민의 시간을 거치면서 일단은 엄마, 아빠는 날 누구보다 사랑한다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위 생각이 들기 5분 전까지도 저는 부모님에 대한 혐오 섞인 말을 사연에 넣으며 박사님이 틀렸습니다. 모성애와 부성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성광 같은 생각이 제 마음을 스치며 마치 5살 때 잃어버린 제 아들이 15년 만에 갑자기 제 앞에 나타난 것처럼 그렇게 성광처럼 든 생각은 어떤 의문도 없이 바로 저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일들이 설명이 되더군요. 엄마가 내가 독립하러 가는 길에 왜 날 붙잡았는지, 아빠가 그래도 나의 사연이 있는 영상을 끝까지 들어보려고 했는지, 또 제가 집에 나간 바로 그날 왜 엄마는 펑펑 울며 아빠에게 전화했다고 했는지 말이죠. 저는 지금까지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혼자 단정 지어버리고 엄청나게 복잡한 궤도를 마구마구 그리며 봐봐 지구가 태양계의 중심이잖아 라고 말해왔던 거였어요. 그렇지만 태양이 태양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 모든 궤도가 단순해지고 분명해지더군요. 태양은 어찌됐든 우리 모두의 중심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부모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며 살고 계시거든요. 제 친할머니 그리고 이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도 결국 아빠 본인이 저를 바라봤던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박사님이 옳았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는지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평생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으며 살아왔던 저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박사님, 그 다음으로 이번 대면 상담을 통해 그 후에 여러 일이 있고 나서 또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할 절박한 이유가 있으면 몸이 움직이구나 라는 것을 말이죠. 대면 상담 하던 중에 박사님이 저에게 읽지 않았다고 질책하셨던 독립연습이라는 책을 오늘 11월 5일 사자마자 다 읽었습니다. 저에겐 너가 너 스스로를 알아야지 라는 그래도 절박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읽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가 지나가다 그렇게 5번째 보고 그 다음날 12일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귀찮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또다시 시지포스 모드에 들어가 스스로를 자책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재수 준비를 하려는 이유가 뭔가? 곧바로 저는 명문대에 가기 위함을 떠올렸습니다. 제가 늘 생각해왔고 또한 추구하던 것이니까 말이죠. 그러나 결국 저의 이 통념적 생각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입학하지 않는다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명문대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학력 콤플렉스 때문이었죠. 학력 콤플렉스는 왜 생기는 것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간 사람들보다 덜 떨어진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여기서 덜 떨어지고 우월한 것은 곧 성실도에 좌우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남들에게 성실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약 1년간 최상의 성실도를 유지시켰다는 것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인정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학력 컴플렉스에 매달리는 것은 아닐까. 저는 곧바로 그것을 제 학력 컴플렉스에 그렇게나 매달리는 이유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저에게 인정받기 위해 수능을 치기 전까지 끝까지 노력할 겁니다. 수능을 친 다음날 누군가 저에게 다시 수능 준비를 하라고 하면 차라리 날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노력할 겁니다. 제가 저 스스로 저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것은 박사님께서 책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분명 가치 있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죽을 만큼 열심히 했는가에 나 스스로가 정말 솔직하게 그럼 이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한다면, 그러니까 내 욕심을 내가 다 채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결국 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못났어 라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으면 전 제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도 못하고 애매하게 합리화나 하면서 살 텐데, 그런 저 스스로를 바라보는 제가 저 자신에게 과연 생존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물론 재수를 하는 동안에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계속 믿으며 공부하고 또 공부할 것입니다. 저는 제 출신 대학이 어떻든 미래에 저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많은 내담자들에 대한 저의 진심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위 말이 제 인생을 다 포기해버리겠다는 마음 또한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열등감을 떨쳐버린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되고, 이것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면 저는 앞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여길 뿐입니다.
20년 동안 저를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은 최소한 여기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쓰러지신 거 아니시죠? 자, 이로써 모두들 한 곱이 넘기셨습니다. 한심이 사연 읽기 끝. 3월에 그때는 뭐 리얼리스트 만빵에다가 아이디얼리스트고 트러스트와 매뉴얼이 있고 또 셀프는 바닥이고 뭐 거의 본인 나름대로는 엄청나게 현실적이고 현명한 판단을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영국으로 가든지 유튜브가 되든지 이게 내 인생을 결정할 거야. 그런데 정작 큰 소리는 치는데 본인이 그걸 잘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마음을 저 프로파일이 어느 정도 드러내고 있군요. 그런데 11월 프로파일은 아이디얼리스트와 셀프가 상당히 일치하고 리얼리스트는 상당히 이제 떨어졌고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진정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그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근데 조금 바뀌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거 검사할 때까지만 해도 네. 내가 돈 벌어서 내가 독립하겠다. 아, 내가 돈을 벌어서 독립하겠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독립을 해서 돈을 벌어서 재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아, 내가 독립을 해서 돈을 버는 다음에 재수를 하겠다. 그렇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 도움을 내가 받지 않고 독립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렇죠. 네. 피해 의식도 있었고 스스로도 이제 질려버렸다 이런 마음도 있어가지고. 부모님에 대해서 피해의식이나 질려버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본인과 부모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다이내믹하게 그렇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일단 부모님께 이전에 황심소에 본인 사연이 나오고 상담한 거 그거를 들려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부모님과 본인 사이에 서로 본인이 고민하는 거를 부모님이 잘 이해하고 야 걱정 마라 너가 생각했던 대로 계속 잘 해나가라 넌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부모님이 격려하셨어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 됐던 거예요.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일단은 어머니께 먼저 보여드렸죠. 처음에 이렇게 딱 보여드렸는데 한 10분 보시더니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 뭐야 이거? 그래서 우리 아들이 결론이- 이런 지금 사연을 보낸 거야? 이렇게 엄마 얼굴 표정이 좀 그랬었어요? 되게 불편한 표정이었어요. 아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막 그 주위의 물건들 만지작거리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흔들리려고 하시더라고요. 네,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드러내셨군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도 못 듣고 그 다음에 엄마가 끄시고 아빠한테도 보여줄 거지? 같이 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서 딱 보면 뻔하잖아. 어차피 둘이서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기분 나쁜 말을 할 게 뻔하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 그냥 생생하게 본인이 기억하는 대로 이야기하세요. 너는 완전히 속았다 낚시당했다 이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야? 속았다 낚시당했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황심소에 완전히 낚여버렸다. 아, 황심소에서 낚여버렸다. 그러니까 황심소가 본인을 낚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이 박사가 너 보니까 너네 집 돈 많은 거 아니까 이거 돈 빼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돈 빼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황심소 그때 돈 받고 해준 상담도 아닌데 왜 돈을 빼먹으려고 그런데요? 이게 낚시의 이게 아, 낚시 1단계. 미끼고 그다음에 신천지에서 포섭하듯이 그렇죠. 그런 거 아니냐? 우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또 재밌는 일이. 그래서 본인이 낚였어. 엄마 아빠 보세요 저 이렇게 낚였어요. 이거를 지금 보여줬다는 이 상황이 됐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아버지는 낚인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걸 찾아냈다라는 뿌듯함에 뭘 찾아내요? 아 우리 아들이 낚시당한 거 내가 찾았다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아니 동영상은 본인이 보여드렸는데 아빠가 한 게 뭐가 있다고 찾았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사기꾼 찾았다 이런 마음. 사기꾼 찾았다. 그렇죠. 야, 내 얼굴이 내가 사기꾼으로 보이는 상황이군요. 네, 그래가지고요. 그 뒤로 그렇게 그냥 끝났습니다. 그냥 그렇게 항의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항의를 누가 어디에 가가지고? 황심소에 이게 뭐 이게 가능하다 이러면서 항의를 하겠대요. 뭐가 가능하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뭐가 가능하죠? 그 항의를 왜? 본인은 그걸 보여줄 때는 엄마 아빠가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마음이 본인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거를 뭐 기대 같은 거는 있었어요? 아, 우리 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박사가 이렇게 상담을 해주구나.
그러면서 아들의 마음에 대해 좀 더 잘 이해를 하고, 그래서 아들의 삶에 있어서 나름대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우리 아들이 이렇게 찾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부모님이 받아들이는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 처음에는 전혀 아니었어요. 전혀 아니었어요. 네. 왜요? 너 완전 당했다. 이것만 계속 강조하셨어요. 아니, 뭐를 당해요? 그때 당시 제가 바로 상담을 했다는 걸 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아,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상담을 직접 가서 했습니다. 아, 봐라, 너 이거를 처음에 방송으로 꼬셔가지고 너를 상담하게 하지 않았냐. 네. 그러면서 세상에, 그랬어요. 내가 이거는 봐줄 테니까 이번에는 봐줄 테니까 일단은 좀 있자 이러면서 있자. 일단은 대화를 단절하자. 다 뿔뿔이 흩어지고 저도 그냥 그렇게 그냥 갔죠. 첫날 보여준 날은 아무 소득도 없이 그냥 용돈. 잠깐만요. 본인이 지금 내하고 상담을 하고 나서, 이거는 황심소 상담이 아니라 내하고 대면 상담을 하고 나서 부모님과 본인 사이에 서로서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또 본인이 독립하려고 하는 의지에 대해서, 또 독립한다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부모님은 본인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고 있고, 그렇죠. 또 본인이 집에서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들로 보고 있는데, 본인은 그게 상당히 참 억울하고, 나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부모와 이제 관계없이 난 독립해서 살겠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리 본인이 그런 생각으로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한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 뭐다라는 거를 있는 그대로 알리는 거는 필요하다. 아, 그게 박사님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아니, 그거 아니면 본인이 왜 황심소에 넣은 방송하고 개인 상담한 내용을 부모님한테 다 보여드리고 알려드리라고 내가 본인한테 물어봤겠어요. 우리의 한심군 첫 번째 황심소 상담, 두 번째 대면 상담을 거쳐 세 번째로 라이브 상담을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왜 상담을 받고 있는지, 부모님과 상담 내용을 공유하라는 조언의 의미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고 있네요. 신기하죠? 그리고 지금부턴 한심이가 답답이 캐릭터를 추가하는 것을 계속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더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뭘 알고 있어요? 본인이 알고 있는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봐요. 부모님 앞에서는 침울한 표정도 보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침울한 표정을 보이면 네가 고민이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고민을 저한테 물어봐요. 너 고민 있냐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해요. 그러면 그 표정을 왜 짓고 있냐? 나한테 왜 말을 안 하는 것이냐? 말을 하라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말을 하잖아요. 아니, 그것 때문이라고? 그거를 그러게. 아직도 기억한다고? 그러게.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아빠를 불러요. 어이가 없네. 엄마는 아빠를 불러. 오케이. 아빠와의 개인적인 대화를 합니다. 식탁에서요. 식탁에서. 오케이. 저는 이제 제 방에서 사형수처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아빠가 저를 딱 불러요. 네가 지금 부잣집 도련님이냐 뭐부터 시작해서 네가 뭐 상전이냐, 네가 뭔데 뭐. 집에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말을 하고 예. 저를 딱 기를 확 죽이고 나면은 예. 이제 어깨 쫙 펴고 아버지 이제 사무실로 돌아가시고, 아, 어머니가 그때쯤 되면 이제 수영할 시간이십니다. 아. 수영하러 가시고. 어머니는 수영하러 가시고 아빠는 장에 가서 사무실로 가시고 뭐 이런. 아주 그냥 미쳐버립니다. 그렇죠. 그냥 아들은 이제 말도 안 하고 혼자 그냥 이러고 있겠다는데. 그래서 어떤 날은 고민을 말했던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왜 힘들게 왜 이렇게 사냐? 왜 그렇게 살아? 왜 예. 힘들게 사는 사람들은 돈이 완전히 없거나 할아버지가 부자인 사람들만 열심히 사는 거야. 너 같은 애는 그냥 좀 열심히 살지 말고 그냥 무난하게 살면 되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자꾸 힘들게 고생을 하냐. 무난하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을 맨날 하셨어요. 그래서 아이디얼리스트인 본인으로서는 리얼로 살아라는 부모님의 말씀이 거의 돌아버리겠네요. 진짜 돌아버려요. 진짜. 네. 이거는 본인이 그러면 그거를 진작 깨달았으면, 내가 여기에서 제대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때 공부라도 열심히 해가지고 반에서 1, 2등만 하면 이 엄마 아빠의 이런 말도 안 되는 압박에서 조금은 자유로울 수 있다,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중학생 때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제가 오!
상위 70% 정도 되는 그런 학생이에요. 오. 인문계 교우 가는 그런 학생들이 있죠. 네, 네, 그 네. 중에 저였는데 네. 같은 제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친구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더니 공부를 막 하기 시작하는 네. 거예요. 이 친구도 저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얘기를 딱 해줬어요. 야, 공부하고 나니까 엄마가 아무 말도 안 한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새로 산 신발을 막 보여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가 신발도 사죠. 예. 아니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싶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시험 기간 전에 열흘 정도 열흘 정도 바짝 공부를 했어요. 바짝 공부해서 24%까지 올려서 보여드렸었어요. 본인이 70% 있다가 24%로 확 뛰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자랑스러워요. 그러게, 그래가지고요. 그 보여드렸는데 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얘가 뭐지? 잘했네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그래도 칭찬해줄까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어, 되게 서운하더라고요. 서운했어. 네. 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전교 1등이랑 타결을 한 적이 있어요. 박요? 네. 이제 한창은 팍 헛기고 이제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저의 공부 방법을 알려줬어요. 전교 1등한테. 예. 왜 그렇게 해?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그거 되게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그렇지. 역시 전교 1등은 달라, 역시. 그거 말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그냥 안 했어요. 뭐 아무 감정도 없이 그냥 안 했어요. 왜 안 했는지 그거조차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되게 잘 얘기해줬어요. 어떻게 이야기해 줬는데 기억나요? 그렇게 공부하지 말고 그렇게 공부하지 인강 말고 좀 듣고 인강 좀 듣고 책들 보면은 유명 강사들이 하는 책들이 있다. 그런 거를 봐야지. 왜 이거 붙들고 앉아있냐 이러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닫기만 하고 안 했죠. 그렇군요. 그 당시 그렇군요. 저는 그냥 다 뺏겼거든요. 그냥 뭘 뺄게?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은 네. 공식을 딱 놓고 이렇게 쓰고 네. 다시 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를 깨닫고 공부도 안 했죠.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24%에서 다시 이제 쭉 내려갔죠. 할 말이 조금 없긴 한데 박사님께서 할 말이 없다고 하시니까 편집자 황심이가 나서서 잠시 의견을 내봅니다. 우리 한심고는 중학생 시절에 진짜 본인이 의지가 꺾여서 공부하지 않은 것을 부모님과 전교 1등 친구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과연 의지를 꺾는 존재는 외부에 있을까요? 아니면 본인 자신일까요? 그리고 공부 비법은 박사님의 책 공부 삽질하지 마라 보면 다 나와 있는 걸 몰랐나 봐요.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에서 결국 본인은 부모님하고 내하고는 참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생각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고 네. 그리고 내가 뭐를 하든지 간에 부모님은 나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피해의식까지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그러면 공부 같은 걸 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것도 이제는 없다. 그렇죠. 고등학교 때는 그냥 학교 엔터테이너처럼 그냥 학교 행사에만 막 놀러 다니고 공부를 네. 하나도 안 했어요. 학교 행사에만 놀러 다니고 네. 주로 어떤 행사들? 뭐 논문 대회 있으면은 그 논문 토픽 하나도 관심이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발표하는 자리가 있다는 거, 재밌겠다. 발표 막 하고, 막 그리고 뭐 내꿈 발표 이런 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막 하고, 전교 부회장 선거 막 나가고. 본인이 나름대로 공부가 아닌 다른 모든 거 나름대로 학교 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고 주위 있는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은 관심을 받고 싶은 이런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except 공부. 관심 받고 싶어서 굉장히 그런 행동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부모님은 어떻게 대했던 것 같아요? 뭐 성적은 항상 뭐 내신 성적 뭐 5등급, 4등급, 4등급, 5등급 뭐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고. 그렇죠. 부모님은 그 당시가 돈 벌기 피크여가지고 돈 벌기 바쁘셨어요. 돈 버는 게 너무 바빠가지고. 아버지도 이번에 새로운 업을 시작하자고 그때가 이제 유튜브 시작할 유튜버. 막 바쁘시더라고요. 오. 그래서 뭐 서로가 서로의 일만 이제 그렇죠. 서로 타치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본인은 그냥 나름대로는 본인 열심히 하는데 공부만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지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대학교 갈 때쯤 돼서 뭐 4등급, 5등급이라도 얼마든지 본인 사는 동네에 대학교들 많잖아요. 그냥 지원만 하면 본인 들어갈 텐데. 근데 음. 고등학교 2학년 봄에 결정적으로 공부를 더 안 하게 되는 계기가 생기죠.
너도 그냥 너 사진과 한번 준비해 볼래 이렇게. 아, 사진과. 그렇죠, 그게 그렇죠. 발단이 돼서 네, 고등학교 3학년 중반기까지 네. 쭉 준비를 하고 있었었죠. 아, 이제 뭐 공부를 하기보다는 좋은 사진기로 들고 장비빨로 그냥 웬만큼 할 수 있는 거. 그렇죠. 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하나도 재미가 없더라. 제 옆 친구들은 막 예, 작품 보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음, 찍는 것도 좋아하는데 음, 저도 작품 보러 가는 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찍는 건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음, 찍어도 그냥 평면이고 뭐 반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계속 이래저래 그냥 있다가 고등학교 3학년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뭐라고요? 중앙대학교 사진과를 나오려면 성적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렇죠. 이런 빌미로 이제 공부를 시작하게 된 거죠. 오, 그래가지고 공부 열심히 했어요. 안 했죠. 응? 아, 그러면 본인은 그냥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아예 안 한 건 아니지만 네, 그래도 막 찔끔찔끔 하면서 그냥 음. 하는 척만 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이유가 음. 그냥 사진과로부터 도망가고 싶었던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부모님한테는 중앙대 사진과를 가려면 성적이 돼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진 찍는 거는 조금 덜하고 지내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완전히 속인 거죠. 제가. 사진과를 가기 싫어서 공부하는 코스프레를 했다고요? 아, 그럼 이번에는 부모님 지원과 관심 다 받으면서도 공부를 안 한 거네요. 결국 중학교 때 공부를 포기한 것,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는 척만 한 것, 본인의 선택 아닌가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성적을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국수형 사탐 2개에서 네, 4, 5, 3, 3, 3 나와서 네. 이제 흔히 말하는 지잡대학교죠. 그렇죠. 지잡대학교에 뭐 그 가는 건 별 문제가 없었겠네요. 아무 관심도 없는 국제통상학과라는 과가 있어요. 오, 제목 좋네요. 예. 거기 딱 들어가서 음, 근데 그 당시만 해도 그냥 거기 있으려고 했어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그렇죠. 저한테 이게 생각할 기회가 생겨버린 거예요. 오, 학교 생활에 몰입을 하면 되는데 몰입이 안 되니까 음, 이게 또 쓸데없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대로 이 대학교 갔다가 졸업해버리면은 나 완전 이거 바보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려 영국 유학 가고 아, 싶다. 영국 유학을 가고 싶다. 2주 정도 예. 싸우다시피 대화를 했죠. 결국 오케이 가게 해줄게. 우와, 해준 훌륭하신 어머님이네요. 세상에나 영국 유학이라니. 부모님은 한신군이 원하는 걸 이루게 해주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느껴지시나요? 그 뒤에 근데 어머니가 1년만 학교를 다니다가 네가 마음에 안 들면 자퇴를 하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1학기가 끝날 무렵 되니까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1년 정도 내가 학교를 다니게 되면 여기에 내가 안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제가 자퇴를 해버렸어요. 근데 항심소에서는 영국 유학 가는 게 말도 안 된다라고 그때 내가 상담한 거로 기억이 드는데.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는 거를 예. 거의 최근에 한 겁니다. 10월 중순쯤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돼서야. 아. 그러니까 뭐 6월, 5월 그때 깨달은 게 아니라 진짜 한참 뒤에서야 아 내가 바보였구나. 그러니까 항심소 상담 자체를 본인이 지난 5월 달에 자기 사연으로 듣기는 했지만은 본인이 그걸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더욱더 안 한 상태니까 덤덤하게 받아들이다가 가을이 지나고 나서 갑자기 알게 된 거네요. 그때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네. 조금만 더 제가 노예처럼 기면은 음. 1월 4일에 출국하는 거였어요. 오. 그리고 내년 1월 4일에. 그렇죠. 우와.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연 반대 선언을 하신 거예요. 안 된다. 갑자기 안 된다. 재정 상황이 안 좋다. 어머니가 딱 왔어요. 우리가 너를 안 보내주겠다는 게 돈 때문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너의 태도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죠.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어. 그때가 황심소를 다시 그 방송을 듣고 예. 내가 돼지였구나를 깨닫는 날이었어요. 아, 주인이 내한테 주는 먹이만 기다리고 있었던 돼지였구나. 그때 딱 깨닫고 아, 나 그냥 1월 4일날 출국하는 것도 안 가겠다. 안 가겠다. 나도 안 가. 안 가겠다. 그러고 독립을 선언을 했죠. 아니 나 이렇게는 안 살아야겠다. 이렇게 안 산다 이제.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재수해서 내가 하겠다. 이제 오, 멋있어요. 진절머니 난다. 오, 멋있어요. 좋아요.
상담을 한번 받고 가볼까? 독립하기 전에 상담이나 한번 받고 갈까? 대한민국 대표 심리상담가 황상민. 누구나 쉽게 자신의 마음 정신 건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든 인생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을 진행하고, 단순히 들어주는 상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내담자가 원하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마음 정신 건강 주치의 황상민 박사님께 온 오프라인 심리 상담을 받아보세요. 한 사람에게 딱 맞는 고민 해결책과 건강한 마음과 정신을 회복하는 심리 처방전을 제공합니다. 영어로도 상담이 가능하니 언어의 장벽을 넘어 누구나 상담소의 문을 두드려 보세요. 상담 신청 문의는 위즈덤 센터